웹 세미나도 함부로 못하는 주한 관광청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유급 휴가 중에 업무 참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관광청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투어가 자회사 정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여행 부분은 정리를 검토 중이고 국내 여행 부분은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에어캐나다가 일부 노선 운항 재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굿윌 폴리시 정책도 확대 개편한다는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라탐 항공 사태로 인해 B2B 파트너사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정책과 대고객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어비스가 특화된 호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의 다양한 숙소를 제공합니다. 제주항공이 동남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합니다. 오는 5월 30일 클락, 6월 2일 세부, 6월 5일 괌 임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정기편부터 시동을 거는 티웨이 항공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포와 광주 부정기 노선에 27,216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트래블데일리 5월 29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금요일자 5월 29일자 이제 5월도 다 갔습니다. 예, 오늘 소식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데일리를 검색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요 귀로만 듣고 싶다 그러면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요. 팟캐스트 팟빵 여기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고 빠르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조금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되면서 주한 관광청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부 지역과 항공 노선은 이렇게 운행을 하고 또 입국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제 우리나라와 또 상대국에서 운영하는 대략적인 이제 출국하고 귀국할 때 자가 격리 기간만 따지면 뭐 대략 2주 정도 하면 한 달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려면은 누가 해외여행을 가겠습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현재는 뭐 해외여행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태죠. 물론 상용 고객 빼고는 일반 관광은 거의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죠. 자, 상황이 이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주한 외국 관광청들은 이제 최근에 웹 세미나, 그러니까 웨비나를 준비하는 곳도 있고, 이미 한 곳도 있죠. 자, 하지만 이것들을 하는 게 그냥 마냥 준비대로 해서 실행을 한다고 될 게 아니라 관련한 국내 행정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주한 외국 관광청 협회죠. 안또르가 이제 28일 롯데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서로 간에 이제 최근 어려운 상황들을 토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자국의 자가격리 완화를 뭐 기대해 보는 것 같았지만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건 뭐 관광 분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최근에 어떤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뭐 이게 그냥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업계 대상, B2B 대상 여행사 담당 직원들이 되겠죠. 주로. 그래서 웨비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알리기에는 사실 지금이 최적의 시기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법 관련한 것들인데 이제 일본 있잖아요. 일본 여행업 협회는 이제 자타라고 하잖아요. 자타는 최근에 일본에서 업계 대상 웨비나를 열었다고 해요. 이제 자타에서 주관을 해서 일본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 관광청들이 어느 정도 시간 할당을 받아서 웹을 통한 세미나를 열어서 이제 업계 대상 다양한 정보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도 한국에서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각 관광청들이 개별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최근에 여행사 직원들의 대부분이 이제 뭐 휴가랜다 휴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소 이게 조금 눈에 띌까 봐 염려도 되고, 그래서 일본처럼 그러면 한국여행업협회, 또 안토르가 한국여행업협회 카타의 그 특별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카타에서 좀 주도를 해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이제 좀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여행업회도 이 같은 사항을 파악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심 중이지만, 당장은 고심밖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정책 중에 특히 유급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일체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웨비나 참여 시 웨비나를 참여를 해서 업무에 관여를 했다고 지적이 되거나 발각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고용유지 지원 관련해서 정부의 도움을 좀 받잖아요. 비용적으로. 그러면 지원 혜택이 박탈됨과 동시에 그 여행사는 5배 정도 이르는 지원금을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행사들에게 자칫 잘못하다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여행협회 카타에서도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타 관계자는요, 협회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고는 있지만 현재 행정법상 사업주, 그러니까 대표님들 되시겠죠, 대표들의 요구 또는 지시,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야, 웹이나 한다니까 참여해라 라고 지시를 하거나 요구할 경우, 요거는 이제 업무에 관여를 한 걸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겠죠.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죠. 고용유지 정책이. 그리고 뭐 이런 휴직 관련한 것도 우리나라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판이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똑같이 진행은 하면 안 되죠. 예, 일본과는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해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주, 그러니까 대표자들의 지시하거나 요구가 없이 담당 직원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 문제될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나는 관심 있기 때문에 한번 가서 참여를 해본 거다라고 하면 문제 소지는 사실 없다고 합니다. 노무법인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석의 여지는 조금 있지만 웹이나 참여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 또는 요구가 조금이라도 개입될 경우 사업장이 입는 피해가 매우 커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다만 담당 직원의 자발적 참여만 보장된다면 일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웨비나의 경우 참여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서 실시간 프로그램 이용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면 현장 발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무슨 대단한 범죄를 지지도 않았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하게 된다면 실시간 진행보다는 동영상,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거,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하는 방법.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또 녹화를 올려놓는 거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걸 보고 정보 전달을 받으면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이 해법 아닌 해법이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관광청 외에 뭐 항공사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여행 관련 뭐 단체, 조직,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좀 상황을 살펴보시고 주도 면밀하게 따질 건 따지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제가 오늘 첫 심층 분석 기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하나투어가 최근에 자회사 대부분 정리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지요. 그래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또 아닌 거가 있더라고요. 하나투어 관계자는요, 거론된 자회사 중에 출판 업무 하는 데 있죠. 그런데 등 일부 비여행 부분은 대부분 정리 수순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내 여행 부분은 강화하는 쪽으로 이미 그러니까 계획까지 짜여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투어티스 같은 경우는 하나투어에서 흡수하는 그런 그 형태로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전해 들었고, 웹투어는 오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또 밝힌 바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투어 자회사 중 투어 마케팅 코리아 같은 데는 이제 크루즈와 렌트카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크루 렌트카는 그렇다 치더라도 크루즈를 영역을 손대고 있는 그런 분야, 그러니까 그쪽 자회사 같은 경우까지 굳이 하나투어에서 스스로 먼저 정리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루즈 시장 계속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향후에 손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자회사를 정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업계의 한 관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투어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상황이 변하고 진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보도해드리는 이 시점까지는 내용이 이렇다는 점을 저희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에어 캐나다가 스케줄과 항공 운항 재개를 발표하는 동시에 고객 대상 굿윌 정책을 확대 개편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최근 도입한 클린 케어 플러스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곧 운항 재개할 노선 관련 정보와 옵션을 고객에게 제공해서 보다 안심하고 에어 캐나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220개 노선 중에 약 95%를 단축 운항 중이지만 6월부터는요 100여 곳의 노선을 운항 재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국내선의 경우 5월 34개 노선에서 6월에는 58개 노선으로 증편하고요. 8월과 9월에는 더 많은 노선이 계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5일부터 뉴욕, 워싱턴 DC, LA,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시카고 노선의 6개 목적지를 포함해서 미국 노선 운항 재개했고요. 미국과 캐나다 국경 규제 변경 및 수요에 따라서 6월 22일부터 추가로 미국 노선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선은요 6월과 7월 초에 토론토와 몬트리올, 캘거리발 주요 유럽 노선 재개할 예정이고요. 인천과 밴쿠버 노선 6월에 주 5회로 증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천 토론토 노선은 6월 말 운항 재개 예정입니다. 자, 확대 개편된 굿윌 폴리스 관련해서는요, 개정된 요 정책에 따르면 고객은 항공권 예약 채널에 따라 각각 다른 취소와 환불 옵션을 제공받습니다. 조정 발표된 항공 노선별 일정과 확대 개편된 굿윌 정책의 자세한 내용은요, 웹사이트 aircanada.com read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나가는 도메인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텍스트 뉴스, 트래블데일리 텍스트 뉴스 보셔도 자세한 내용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라탐항공이 기업 회생 절차 신청했지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하나를 좀 장문의 메시지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계열사 26일 파산과 사업구조 조정에 관한 법률 11조인 이른바 챕터 11을 발표했죠. 챕터 11은 우리나라의 기업 회생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표와 함께 로베르토 알보 라탐항공 CEO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 전달이 두 개예요. 하나는 B2B 업계 대상, 또 하나는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했고요. 관련해서 자체 Q&A 형식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깁니다. 긴데 핵심만 말씀드리면 B2B 영업 관련해서 GSA 관련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은 기존에 하던 것과 큰 변화 없이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기업 회생 절차가 말이 인식 자체가 부도니 파산이지 이렇지, 우리는 힘드니까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거니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기업을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은 대략적인 것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트래블데일리 텍스트 뉴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6월로 접어들겠죠. 자, 일단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한번 6월 또 버텨보자고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